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영국의 세계적 대학 평가 기관이 카이스트를 1년 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카이스트가 해외 교수들에게 평가 관련 설문에 답하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첫 소식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가 해외 교수 300여 명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학과 관련 설문조사와 대학 평가인 QS 설문조사를 해주면 $100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는 매년 세계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 학계 평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계 평판을 평가하는 교수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직접 조사에 나선 QS는 카이스트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카이스트는 QS가 발표하는 세계대학 순위와 아시아 대학 순위 등 이 4개 부문 평가 대상에서 1년 동안 제외됩니다. 카이스트는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메일은 해외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실제 지급된 상품권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지도 저하는 물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교환학생이나 유학 같은 걸 다닐 때 학교 소개할 때도 그렇고 해외 컨택할 때도 단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53위에 올라 국내에선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항우연 발사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항우연 전 현직 연구원 3명은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항우연은 지난해 11월 내부 메일에 있던 대용량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마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직장인 A씨.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 10여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죽고 싶죠, 그냥.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차도 팔았어요, 사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4,100여 건. 이 가운데 올해 169건을 비롯해 3,200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3,480억 원에 육박하고 한 사람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복지 지원과 무이자 대출, 경매시 우선 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상황, 끊이지 않는 신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5월 30일 전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적이든 뭐든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속 시원한 예방법도 없이 어렵게 만든 특별법마저 시한이 다해가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9 단독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38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음주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출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공정률 98%, 완공을 코앞에 둔 내포신도시 충남 스포츠센터 공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최소 5달 이상 건립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13,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충남 스포츠센터입니다. 2021년 첫 삽을 뜬 뒤 공정이 98%까지 진행돼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막바지 공사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돌연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건설 경기 침체와 다른 공사 계약 해지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며 지난 12일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도는 안 난 상태고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정산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급 기업 간 분쟁으로 이미 준공이 2023년 하반기에서 1년 이상 늦춰진 상태. 또다시 터진 악재에 충남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공사 포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물량 전산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약 변경, 계약 해지 절차 이런 절차를 밟고요. 8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과 공사 마무리가 무난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운동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게 좀 실망이 큽니다. 공사가 재개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연내 시설 개관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라는 큰 암초를 피해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내포 신도시인 홍성군 홍부급의 인구가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 결과 홍부급 인구가 지난 13일 3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출범한 2012년 홍부급 인구는 490여 명이었지만 도청과 교육청, 유관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 2025년 현재 홍성군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새로 지은 멀쩡한 공원을 철거하고 3천억 원 넘는 거액을 들여 클래식 공연장을 짓기로 한 문제, KBS가 집중 취재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준공된 이 공원 자리에 대전시가 클래식 공연장을 짓기로 하면서 자체 추산한 매몰 비용만 30억 원. 여기에 갈수록 지방 채무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공연장 건립비로 3,300억 원을 책정한 문제를 지적한 KBS 보도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예산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빚을 지우는 일이고요. 빚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대전시가 이렇게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다가는 재정 파탄을. 환경운동연합도 공연장 건립 부지인 중촌근린공원이 국가하천인 유등천에 인접한 친수공간이라며 홍수 조절 기능상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의 지적에도 대전시는 클래식 공연장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고 원도심에 다른 대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지로 택했다며 재검토를 일축했습니다. 동서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촌공원을 최적지로 선정을 하고 또 과다 투입 예산 문제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을 거친 뒤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부여 환경연대 등 부여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천댐 반대 부여 대책위가 출범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부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와 청양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며 대도시 기업 유치를 위한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여군수와 군의회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댐 건설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종보 제가동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던 세종시 의회에서 제가동에 찬성하는 정반대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세종보 제가동 촉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표가 과반을 밑돌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보 제가동에 반대하며 11개월째 금강에서 천막 농성 중인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세종보 제가동 결의안 부결은 마땅한 결과라며 세종보 제가동 중단을 넘어 물정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0대 한 여성 사업가가 충남대에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했습니다. 평생 어렵게 일군 전 재산을 쾌척한 데는 30여 년 전 김밥 할머니의 선행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8살 윤군 여사가 충남대에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했습니다.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정심화 이복순 여사가 1990년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기부한 이후 개인 기부로는 두 번째 많은 액수입니다. 윤 여사는 35년 전 정심화 여사의 기부 소식에 감명받아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그거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방송을 봤어요. 윤 여사가 기부한 건물은 부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입니다.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3살과 13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잇따라 여인 윤 여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사업을 일궜습니다. 정직한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윤군 여사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구한 시대 윤 여사는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자신과 같은 아쉬움을 젊은 학생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쨌든 하나라도 공부 더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돼갖고 나라를 움직이는데 참 한 기여를 했으면. 대학 측은 윤 여사의 뜻을 기리며 기부받은 부동산을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우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지역에서는 시장을 뽑는 아산시와 광역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 제2선거구, 충남 당진 제2선거구 등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